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딱 한마디의 트윗과 기사가 일본인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은 청결한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문제라더니 완전히 엉터리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들통난 일본의 민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빼박이다 보니 이제는 변명 없이 입을 딱 다물고 있네요. 기가 막히는 작은 기사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외국인이 그동안 일본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당일 관광객의 숫자를 언급하면서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개월 연속 99.9% 감소하고 있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인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키하바라 등의 지역 숲풀 등에는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다. 즉, 해외 관광객이 안 오는데도 쓰레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교양이 없어서 쓰레기가 넘쳐났다 라고 외국인을 비난해온 것을 비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기본 소양이 없다는 등 인격 모독적인 비난을 해온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았는데도 일본 전역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불법 투기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일본인 기자와 미국 태생의 동양문화 연구자가 공저로 발간한 관광망국론이라는 책을 보고 일본인들은 바른 시각을 가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 책에서 경고한 대로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들 탓하지 말고 관광객을 맞이할 태도와 자세와 개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과 시스템을 완성시킬 때에 다시 일본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다시 만날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철저히 반성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제대로 해라 라는 식의 충고인 것입니다. 이 기사는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퍼나르면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혀 오지 않는데 쓰레기는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책의 제목은 관광망국론이지만 내용은 다른 관광 국가가 되기 위해 일본이 더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해외 관광객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기만 하고 있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스스로 교통 등의 도시 개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면서 모든 책임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일 관광객이 급증해서 모든 관광지에 용량을 넘는 관광객이 온다면 당연히 관광 공해가 발생하는데 일본은 무슨 대비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관광이 스톱되는 순간이 오면 일본의 망국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C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월에 발행된 이 책은 현재 관광산업이 폭망한 일본의 상황을 예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다는 사실은 대마도의 현재 상황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한국인 오지 말라, 한국인 출입 금지, 라던 대마도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사실입니다. 대마도 주민 1인당 3억 원씩 갖다주는 한국 관광객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관광지 개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부 관광객들의 잘못을 전체 한국인에 대한 비난으로 혐한 발언을 한 대가입니다. 관광객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과 도시 개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국 지금 대마도는 쓰레기와 먼지와 횡한 바람만 날리는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관광망국론의 예언대로 일본이 스스로 대비하고 배려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관광지는 폭망하게 되고 망국의 길로 갈 것이다가 맞아떨어질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한국 네티즌들이 대마도 주민들 소원 성취했네, 한국인이 안 와서 아예 폐허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비아냥을 받게 된 거죠.
그동안 일본에서는 관광공해,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음 공해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나라든지 오버투어로 인해 관광공해가 발생한다, 외국인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특히 아시아권이 문제이다, 한국이 가장 문제이다, 아니다, 중국이 문제이다 등으로 공방을 했습니다. 급기야 아시아 관광객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미국이나 유럽 관광객들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망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끊어진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인 관광객들만 다니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와 소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고투 캠페인으로 전국이 여행과 외식으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만 여행하고 외출하는데 더 시끄럽고 더 지저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와 단체에서는 쓰레기와 소음에 심각해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8월 29일에는 오카야마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관광지 클린 운동에 지역 초등학생과 자원봉사자 약 330명이 참가해서 1시간 동안 45리터 쓰레기 봉투 105자루를 회수했습니다. 여름 시즌에 일본인들이 현지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입니다. 교토의 가메오카시에서는 시내에 있는 5개 하천에 쓰레기 회수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수로에 계속 생활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서 시민들에게 배출 자제를 호소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스크와 담배꽁초뿐 아니라 쓰레기를 묶은 비닐봉지까지 뒤범벅이 되면서 하천이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울타리를 회수해서 모든 쓰레기를 유형과 개수를 분류 정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말로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초강수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일본 시가연의 시라이게 신사는 호수에 잠겨있는 중요 문화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주위를 수상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기둥 사이로 고개를 하는 일본인 관광객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인 기둥을 스치면서 손상을 입히거나 모터 소리로 굉음을 울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신사 주변에서 벌어지는 추태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토에 있는 한 신사는 야간 조명이 화려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밤새 소음과 꽁초 투기와 노상주차 등의 혼란으로 10년 이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 명도 없는데도 그 소음과 쓰레기 투기는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자 백악관 수석 고문인 제러드 쿠슈너가 구성한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이 무능의 극치였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다. 특히 비밀스러운 TF 조직에 속했다 뒤늦게 이를 폭로한 이는 정치명문가인 케네디가의 일환인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다음 주에 개봉되는 미 행정부의 코로나19 조치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완전히 통제 중에 출연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내부 고발자는 바로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손자인 맥스 케네디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쿠슈노의 TF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전 직장의 상사로부터 주 7일 봉사활동 소개를 받았던 그는 처음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고위 참모진을 돕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소속 TF팀에서 일하는 것이 내심 불안했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와 봉사자들이 도착한 곳은 미 연방재난관리청의 창문도 없는 지하 회의실이었다. 회의실 벽은 TV로 뒤덮여 온통 폭스뉴스 채널만 켜져 있었고 나머지 봉사자들도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20대였다고 그는 말했다. 근무 첫날 FEMA와 군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오더니 코로나19 개인 보호 장비를 조달해 올 것을 봉사자들에게 명령했다. 케네디는 처음에 자신은 무급 자원봉사자인 만큼 PPE 조달팀을 도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팀은 애초에 없었다며 우리 봉사팀이 PPE 조달팀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쿠슈너 수석 고문은 미국의 심각한 의료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급망 TF팀을 꾸렸다. 당시 많은 미국의 병원들은 PPE 부족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며칠씩 쓰고 다녀 의료진의 불만을 샀었다.
케네디를 포함해 모든 봉사자는 조달 업무 자체가 처음이었지만 그 누구도 PPE 조달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찾은 방법은 홀드메일이었다. 케네디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중국 PPE 생산 공장을 찾아 답장이 올 때까지 홀드메일을 보냈다. 노트북도 개인 것이었고 메일도 개인 지메일 계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장과 연락이 다 직접 전화를 걸어 연방정부가 60일 안에 수표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공장이 당장 앞에 현금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이 있다며 돈을 더 요구하면 지상으로 올라와 정부가 어떤 지불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봉사팀은 미국 내 PPE 유통기업 선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혹은 트럼프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위주로 선정한 VIP 리스트도 만들어야 했다고 케네디는 말했다. 일례로 VIP 리스트에 있던 실리콘밸리의 한 엔지니어는 뉴욕주에 인공호흡기 1000개를 제공하기로 하고 6,900만 달러를 받았다고 BI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는 뉴욕주에 배달되지 않았고 뉴욕주 정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한동안 고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케네디는 TF팀을 떠났다. 비밀 서약 금지에 서명했던 그는 결국 이를 어기고 TF팀의 무능함을 알리는 항의서를 의회에 보냈다. 후신 후에 TF팀도 지난 5월 중단됐다. 백악관 측은 케네디의 고발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BI는 전했다. 트럼프 투약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의 태아세포 사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용 후 극찬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세포 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8일 미국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REGNCOV2가 개발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6월부터 유람에서 무덤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태아의 세포 조직을 학술 연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도 지난 8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태아세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국제줄기세포학회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치유했다고 극찬한 REGNCOV2의 개발 과정에서 태아의 세포 조직이 사용된 것이다. 알렉산드라 보이리제네론 대변인은 REGNCOV2의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293T 세포계를 사용했다면서 다만 다른 과정에는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93T는 1970년대 낙태된 태아의 콩팥 조직에서 나온 세포계다. 트럼프 대통령이 REGNCOV2와 함께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도 293T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경쟁 중인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았던 치료제들이 도움이 됐을 수 있다면서 항체 치료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냈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번의 사례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호감 1위 오른 중 트럼프가 코로나 운영 쉬운 한 발끈. 세계 주요국 국민 4명 중 3명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9일 중국에 대한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신포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정치적 선동 때문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는 중국 외교당국의 발표와 맥락을 같이 하며 중국 지도부의 상황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6일 미국, 한국, 독일 등 14개국 14,2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3%로 긍정적 평가를 압도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75%로 지난해 대비 12%포인트 높아졌고,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페인 등 8개 조사 대상국에서 비호감 의견이 10% 이상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호감도가 86%에 이른 일본은 조사 대상국 중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14개국 평균 78%의 응답자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처럼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진 건 미국 등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정치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유감스럽지만 놀랍지도 않은 이 결과는 서구 여론이 반중 내러티브를 가져와 중국에 대한 편견을 끊임없이 강화한 결과일 뿐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발발한 후 미국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다루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서방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중국의 오명을 씌웠다고 단정했다. 서구